안녕하십니까. 이번 유튜브에서는 창업 비용,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지금 이제 또 뭐 온라인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또 가정에서 간단히 뭔가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이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창업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하실 거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내가 그 비용 처리, 그러니까 창업 과정 속에서 내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투자했던 아니면 뭐 지불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창업 비용을 우리가 스타트업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를 그냥 스타트업 코스트, 창업 비용 하는데 세법상으로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스타트업 코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코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설립 비용이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애쿠지션 코스트, 우리가 사들인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인수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텐지블 퍼스널 프로퍼티, 그 다음에 뭐 기계 같은 거, 아니면 인텐지블 에셋. 인텐지블 에셋인 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카피라이트, 아니면 뭐 트레이드 마크, 뭐 이런 것들을 인텐지블 에셋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 회계학적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단어로는 갭이라고 합니다. 그 회계학 전공할 때 보면은 General Accepted Principle,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그래갖고 회계 개념의 장부 정리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세법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그냥 스타트업 코스트를 다 모아서 정리할 수가 있지만은 세법은 그렇지 않고 좀 구분해서 정리하고 공지하는 그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창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깊이는 알지 마세요. 회계와 세법상의 차이는 회계사 하나 아니면 세무사님들한테 맡기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창업주로서, 경영자로서 내가 어떻게 비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공제를 당장 받을 수 있고 또 나머지는 두고두고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스타트업 코스트, 우리가 대개 이제 창업 비용이라는데 프리 오프닝 스타트업,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열기 전에 스타트업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그 열고 난 후에 들어가는 그 스타트업 코스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 비용이라 그러면은 비즈니스 플랜을 했다든가 지역을 리서치하고 뭐 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융자를 받게 한 익스펜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기술적인 면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트업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 코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자, 내가 1월 1일부터 계획을 해서 서치도 하고 어느 동네 여행도 출장을 가서 그 동네 시장 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경비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뭐 회계사님, 변호사님을 선정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은행이 어카운트가 이제 오픈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 투자금을 한 10만 불을 넣고 이제 소모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구조에서 경비가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조에서 회사를 창업하고 비즈니스 은행 계좌를 오픈하고 난 다음서부터에 대한 경비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내가 한 2만 불을 소모했는데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출장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그랬을 경우에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경비로 공제는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회사에 투자한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예를 들어서 투자금으로 사업체 투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빨리, 가능하시면 개인적으로 수표 쓰고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빨리 사업 구자를 은행 구자를 여시고 거기서 소모시키시고, 내가 내 개인 수표를 끊어낸 것들이 있다면 초반에 잘 기록하고 캔슬 책이라든가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회사의 투자금으로 이체를 시켜줘야 회사가 투자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무슨, 내가 10만 불 앞에 은행 계좌 오픈한 다음에 넣었죠. 그 전에 2만 불을 썼다 그랬죠. 그럼 나는 12만 불을 투자한 겁니다. 그렇죠? 그 12만 불을 회사가 이제 내가 썼던 비용을 회사가 경비 손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창업하실 때 물론 서둘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개인 수표를 자꾸 끊고 개인 카드로 쓰시지 마시고, 결정이 사업체를 어느 형태로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가능한 한 빨리 여셔서 사업체의 비즈니스 카드와 사업체의 은행 수표를 이용해서 경비 처리를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세금 보고하기가 간편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창업 코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설립하는데 내가 2,000불 들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집어넣은 돈은 12만 불 투자금이 됩니다. 그럼 회사의 재산 목록에 있어서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복식부계 개념으로 치면은 한쪽에 투자 금액이 있으면 분명히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금이 아니고 뭐가 들어왔죠? 아까 말했듯이 스타트업 코스트, 뭐 여러 가지 뭐 오거니제이션 코스트, 아니면 무슨 뭐 기계 샀으니까 기계값, 뭐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정리가 12만 불어치가 돼서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타트업 코스트 했다. 예를 들어 2만 불을 창업 비용으로 투자했다. 우리 비즈니스가 어쨌든 내가 썼던, 사업체가 썼던 했을 때 2만 불을 통으로 내가 다 그 다음 첫 해에 공제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세법상에는 물론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변경이 있지만 현재 세법상에는 5,000불을 첫 해에 공제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180만 수 15년에 걸쳐서 아모타이제이션 상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타이제이션하고 디프리시에이션하고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감가상각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를 샀다. 내가 10년짜리 쓸 수 있는 기계를 샀는데 5만 불을 샀다. 그럼 내 주머니에서는 나갔습니다. 내 주머니에 나갔기 때문에 5만 불을 경비로 그 첫 해에 다 빼느냐? 아닙니다. 왜냐? 그 기계는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사용하면서 이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라서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해갖고 5,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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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불 10년에서 결국은 10,000불을 나눠서, 그러니까 5,000불씩 나눠서 이제 5만 불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요. 같은 개념입니다. 아모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창업 비용을 원샷으로 2만 불을 첫 해에 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향후에 계속 쓰기 위해서 선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국세청 세법입니다. 국세청 세법상 첫 해에 5,000불을 공제받고 그 다음에는 15년에 걸쳐서 나눠서 아모타이제이션 상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하다가 15년은 못 채웠습니다. 못 채우고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거 부분,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은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알 거 없습니다. 우선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위해서 썼던 경비는 비즈니스로 이관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썼던 경비에서 내가 개인 세금 보고에 공제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투자금으로 출자가 되고, 회사는 그 소모된 것을 뭐 물론 이제 보면은 뭐 광고비 뭐 해서 경비로 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스타트업 창업 비용으로 해서 회사에서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세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이제 공제 혜택이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첫 해에 5만 불을 투자했는데 이거 5천 불, 5천 불, 5천 불, 5천 불 이게 손해가 아니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선으로 많이 빼기 원하시고 후에 가서 많이 적게 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첫 해 창업하고 나서 1년, 2년은 소득도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뭐 비용을 갖다가 많이 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불 벌었는데 5만 불 창업 비용에서 5만 불을 빼서 마이너스 3만 불 됐다고 해봐야 크게 뭐 세금 혜택 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아모타이제이션으로 이렇게 매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어떤 분들은 가능하면 앞에 첫 해에 많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조금 자기 사업의 형태나 비즈니스가 그로잉하는 발전해서 매상이 올라가는 이익이 나는 것이 후에 더 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너무 무리하게 앞에서 경비를 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매년 후로 미룰 수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갖고 이제 개인적으로 수표 쓰고 뭐 창업하는데 이게 사업체를 위해서 쓴 거예요? 아니면 당신 개인의 용도도 있나?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업체 은행 구자를 열어서 사업체를 설립하셔서 빨리 가능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경비를 이쪽 회사의 경비로 청구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좀 복잡해지고 컴플리케이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빨리 창업의 준비가 됐고 하겠다는 확신 있으시면 빨리 설립하시고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고 비즈니스 은행 수표를 사용하셔서 내 개인의 것은 가능하면 개인의 수표나 개인의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증명해야 되는 책임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